안녕하세요. 영어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조건문을 다뤄볼 건데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면 항상 이 조건문과 반복문을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문법이니까 한번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이라고 하는 건요. A일 때 B를 수행하라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이 B를 수행한다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A를 만족했을 때 수행하거든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B를 수행한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때 왜 굳이 B를 그냥 수행하지 않고 A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수행시킬까를 한번 좀 고민해보면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요,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그냥 수행하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 상태에 돌입했을 때 수행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워드 프로그램을 켰을 때 텍스트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입력을 줘야 텍스트가 입력이 됩니다. 또는 우리가 지우고 싶을 때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줘야 어떤 텍스트를 지워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작성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S를 누르게 되면 해당 문서가 저장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상태, 어떤 입력값을 줬을 때에 기능 수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정 상태로 접어들었는지 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 특정 상태라고 하는 이 조건에 접어들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것이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요, A일 때 B를 수행하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렇게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if A 땡땡 요건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이고요. 이 쉬프트 누르신 다음에 세미콜론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B 이렇게 써주면 이 A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B라고 하는 문장을 실행시킬 겁니다. 근데 주의할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이 세미콜론 뒤에 들어오는 이 문장은요. 들여쓰기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 이전에 파이썬에서 문법적으로 이 강제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프로그램 실행이 잘 됩니다. 이거는 실습 코드를 칠 때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조건문으로 들 수 있는 어떤 실생활 사례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누나 한 명이 있습니다. 누나 한 명 있으신 분들 공감 많이 하실 텐데 아마 남동생들한테 심부름을 시킬 거예요. 근데 저희 누나는 빵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냥 빵이 아니라 크림빵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러면 누나가 항상 저한테 시킵니다. 야, 영원아, 야, 마트에 가서 크림빵 있으면 크림빵 좀 사올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해당 표현을 조건문으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크림빵이 있으면 크림빵을 사와라. 그러니까 이 크림빵을 사온다는 이 행위는요. 크림빵이 있어야만 이걸 만족해야만 사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크림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사가지 않으면 이 누님 있으신 분들은 공감 많이 하실 텐데 많이 혼납니다. 혼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대체제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가 누나 그거 없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다른 걸 사가야 돼요. 저희 누나는 이순이는 항상 요거였습니다. 이순이는 항상 소보루빵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갈 대체제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else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else 뒤에 조건이 없지만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앞에 크림빵이 있을 때는 if에 무조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else는 크림빵이 지금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이 뭔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if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크림빵이 없겠군 이렇게 유추하시면서 코딩을 하셔야 이 원활한 코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이 if else라고 했었을 때 else가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누님이 야 크림빵 있으면 좀 사올래? 했을 때 누나 없으면 어떡해? 라고 하면 누나가 그냥 그럼 와 라고 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 대체제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else 구문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건문이 끝나면 참 좋겠지만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저희 누나의 심부름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는데 저희 누나를 이 GPT한테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귀엽게 그려줬더라고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이 누나의 심부름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림빵을 사와라. 근데 그게 없으면 소프로빵을 사와. 이렇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사실은 빵이 1, 2순위만 있는 게 아니라 2순위도 있고 3순위도 있고 4순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이거보단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조건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3개, 4개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조건을 나열하기 위해서는 elif라고 하는 구문을 쓸 수 있어요. elif를 써주면요. 지금 if가 만족하지 않았을 때 elif를 검사하게 되고요. elif를 또 통과하지 못했을 때 또 else를 검사하게 돼요. 자, 이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if 구문이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if, 하나는 또 elif, 하나는 else.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분기가 쪼개져 있고요. 그랬을 때 각 분기에 따라서 실행하는 구문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if를 만족해서 실행하면 나머지 2개는 실행하지 않고요. if를 만족하지 않고 elif를 만족하게 된다면 else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f를 만족하지 않고요. elif를 만족하지 않고 else에 가게 되면 나머지 2개는 실행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징이 뭐냐? 이 3개 중에 딱 하나만 실행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저희 누나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4순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나열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엘리프를 하나 더 추가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림빵이 1순위, 팥빵이 2순위, 피자빵이 3순위, 소보루빵이 4순위가 되는 어떤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파이썬법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짧았던 조건문 강의였고요.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조건문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 코드는 실습 시간에 한번 이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